중국 길거리 음식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맛있다고 하던데 진짜일까? 내 이름은 에단. 나는 미국에서 온 여행 마니아이자 길거리 음식 덕후다. 전 세계의 길거리 음식을 직접 맛보며 비교하는 게 내 인생의 낙이다. 뉴욕의 핫도그, 방콕의 팟타이, 이스탄불의 케밥까지. 내가 다녀본 곳마다 개성 넘치는 길거리 음식이 있었지만 중국의 길거리 음식은 차원이 다르다고들 한다. 우연히 SNS에서 중국 길거리 음식 투어 영상을 봤을 때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화려한 불쇼와 함께 웍에서 볶아지는 누들, 한입 베어 물면 육즙이 터지는 샤오롱바오, 거대한 꼬치에 꽂힌 양고기, 얼얼한 마라탕까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마치 한 편의 요리 쇼를 보는 듯했다. 이건 직접 가서 먹어봐야 해. 나는 즉시 항공권을 끊었다. 이번 여행의 목표는 단 하나, 중국 길거리 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그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것.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설렘을 감추지 못한 채 공항을 나섰다. 중국에 사는 내 친구 리우가 마중 나와 있었다. 에단, 오랜만이야. 리우, 나 진짜 기대돼. 길거리 음식 먹으러 바로 가자. 리우는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좋아. 너 제대로 온 거야.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거리로 가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왕푸징 거리였다. 왕푸징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강타하는 강렬한 향신료 냄새가 확 퍼졌다. 붉은 양념에 절여진 양고기 꼬치, 기름에 튀겨지는 바삭한 춘권. 길거리 한가운데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마라탕,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길을 따라 걷는 내내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먹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달달한 호떡 같은 빵을, 어떤 사람은 길다란 꼬치에 꽂힌 전갈 튀김을 들고 있었다. 전갈, 나는 깜짝 놀라 리우를 바라봤다. 저거 진짜 먹는 거야? 하하. 그렇지, 베이징에서 유명한 별미야. 먹어볼래?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길거리 음식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곤충은 조금. 리우는 내 반응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좀 덜 극적인 것부터 먹어볼까? 우선 양꼬치부터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한 가게로 따라갔다. 리우가 추천한 가게는 연기가 자욱한 곳이었다. 길게 꽂힌 양꼬치들이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었다. 주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굽고 마지막에 향신료 가루를 듬뿍 뿌렸다. 그 순간 강렬한 향신료 향이 확 퍼졌다. 자, 한 입 먹어봐. 나는 기대감에 가득 차서 한 입 베어 물었다. 오, 이거 대박인데? 한 입 씹자마자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고소한 고기 맛과 함께 혀를 톡 쏘는 향신료의 강렬한 맛이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중국 특유의 찔한 가루와 매운 고춧가루가 더해져 강한 중독성을 자랑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리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이게 바로 중국 스타일 양꼬치야. 나는 신이 나서 한 개 더 먹으며 말했다. 이대로면 중국 길거리 음식은 기대 이상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후 내가 마주할 경험이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양꼬치를 맛있게 먹은 후 리우가 환한 얼굴로 물었다. 이제 좀 더 특이한 거 먹어볼래? 나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새로운 음식 도전하는 거 완전 좋아해. 리우는 내 대답이 기다렸다는 듯 나를 데리고 다음 가게로 향했다. 길을 따라 늘어선 노점에서는 기름에 튀긴 만두지 엠빙, 향이 강한 두부 취두부, 그리고 매운 국수 마라샹궈 같은 다양한 음식들이 보였다. 나는 특히 마라샹궈에 관심이 갔다. 커다란 웍에 갖가지 재료를 넣고 빨간 마라 소스를 부어 볶아주는 음식이었다. 주문하면 즉석에서 만들어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거 어때? 내가 마라샹궈를 가리키며 물었다. 좋은 선택이야. 마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맛이지.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주인은 재료들을 골라 담으라고 했다. 나는 소시지, 배추, 감자, 버섯 등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내게 매운 정도를 물었다. 매운맛 괜찮아? 리우가 물었다. 나 매운 거 꽤 잘 먹어. 나는 망설임 없이 중간 단계 중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이후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다. 마라샹궈가 나오자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온통 새빨간 국물에 재료들이 푹 젖어 있었고 위에는 잘게 썬 고추와 후추 가루가 가득 뿌려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한 입 집어 먹었다. 맛있네?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강렬하게 퍼졌다. 그러나 몇 초 후 내 혀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이거 왜 이렇게 얼얼하지? 입안에서 불이 나는 듯한 강한 매운맛이 점점 더 강해졌고 혀와 입천장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급하게 물을 마셨지만 오히려 혀가 더 따끔거렸다. 리우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 이게 바로 마라의 매력이야. 혀를 톡 쏘는 얼얼한 매운맛. 나는 헛기침을 하며 겨우 삼켰다. 이거 내가 생각한 매운맛이랑 차원이 다른데? 적응하면 맛있어질 거야. 리우가 다시 한 입 먹으라고 권했지만 나는 당분간 혀의 감각을 되찾는 게 급선무였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좋아, 다음은 좀 덜 매운 걸로 하자. 그렇게 우리는 다음 길거리 음식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리우가 추천한 지엔빙, 일종의 중국식 크레페였다. 커다란 철판 위에 반죽을 얇게 펴고 그 위에 계란을 깨뜨려 섞은 다음 파, 고수, 바삭한 튀김 조각을 넣고 돌돌 말아 만든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있는 간식이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던 중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인이 맨손으로 반죽을 만지더니 손을 닦지도 않은 채 돈을 받고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저거 괜찮은 걸까? 나는 리우에게 슬쩍 물었다. 여기선 다 저렇게 해. 원래 길거리 음식은 다 그런 거야. 리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나는 뭔가 찜찜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이라도 기본적인 위생 장갑을 끼거나 손을 씻는 모습이 익숙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었다. 괜찮겠지?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지엔빙을 한 입 빼어 물었다. 맛 자체는 고소하고 짭짤해서 좋았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후였다. 나는 갑자기 속이 이상하게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가 싶었지만 점점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거 뭐지? 나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그날 밤 나는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된 것이었다. 설마 낮에 먹은 길거리 음식 때문인가? 나는 침대에 누워 한국에서 경험했던 길거리 음식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전 한국 여행 때 나는 남대문 시장과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잔뜩 먹었었다. 핫도그, 달꼬치, 떡볶이, 호떡 종류도 다양했고 무엇보다도 위생이 철저했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가게마다 깨끗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계산을 할 때도 돈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거나 위생 장갑을 새로 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중국과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다. 한국 길거리 음식은 깨끗한 편이었지. 그제야 깨달았다. 맛뿐만 아니라 위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한국 길거리 음식은 어떤 점이 다를까? 그리고 나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중국에서의 길거리 음식 경험은 기대와는 달랐다. 물론 맛있는 음식도 많았지만 위생 문제와 배탈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길거리 음식이 단순히 맛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어떨까? 사실 몇 년 전 한국 여행을 했을 때 명동과 남대문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맛있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중국과 비교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비교해보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 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명동 거리로 향했다. 명동의 길거리 음식 문화는 이미 SNS에서도 유명했다. 달꼬치, 떡볶이, 호떡, 계란빵 등 다양한 음식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관광객들은 하나씩 손에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놀란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었다. 여기 너무 깨끗한데? 중국의 길거리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노점마다 깔끔한 간판이 정리되어 있었고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음식과 돈을 따로 취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같은 손으로 돈을 받아 계산한 후 다시 음식을 만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계산하는 직원과 조리하는 직원이 구분되어 있거나 조리자가 돈을 만질 경우엔 손을 씻거나 장갑을 갈아 끼는 모습이 보였다. 이거 꽤 신선한 충격인데? 나는 위생적인 모습을 확인하니 마음이 놓였고 본격적으로 한국 길거리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나는 첫 번째 음식으로 달꼬치를 골랐다. 중국에서도 양꼬치를 맛봤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싶었다. 사장님, 이거 하나 주세요. 주인은 내 앞에서 꼬치를 즉석에서 구워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치즈 소스를 듬뿍 뿌려줬다. 한 입 베어 물자. 우와, 이거 진짜 부드럽다. 중국의 양꼬치는 향신료가 강하고 질긴 느낌이었지만 한국 달꼬치는 훨씬 부드럽고 달콤한 소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나는 신이 나서 다음 음식을 찾았다. 한국 하면 떡볶이를 빼놓을 수 없었다. 빨간 양념이 가득한 떡볶이와 순대가 한 세트로 팔리고 있었다. 와, 중국에도 매운 음식 많지만 이건 한국만의 스타일이 있네. 나는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오,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달달해. 중국의 마라샹궈처럼 얼얼한 맛이 아니라 자극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매운맛이었다. 무엇보다도 이건 먹기 편해. 중국 길거리 음식은 대부분 꼬치나 국물 요리처럼 손이 많이 가는 형태였다.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포장과 먹기 편한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가게에는 셀프 포크와 물티슈까지 비치되어 있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길거리 음식의 차별점이라는 걸 깨달았다. 한국 길거리 음식을 즐기면서 또 하나 놀란 점이 있었다.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하다. 중국에서는 노점에서 음식을 살 때 가게 주인이 바쁘면 그냥 무뚝뚝하게 주문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어떤 가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떡볶이 조금 더 넣어드릴까요? 혹시 덜 맵게 해드릴까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다. 와, 한국 길거리 음식은 서비스마저 다르네.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 자체가 정돈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한국 길거리 음식을 경험하면서 중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느꼈다. 위생이 철저하다. 먹기 편하게 정리되어 있다. 사장님들이 친절하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 길거리 음식을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닌 작지만 완벽한 음식 문화의 일부로 만들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 왜 한국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나는 감탄하며 마지막으로 호떡을 하나 더 사 먹었다. 달콤한 시럽이 가득한 호떡을 베어 물며 한국 길거리 음식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이 여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이 단순히 맛있다는 걸 넘어서 내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 찾아온다. 나는 한국 길거리 음식을 잔뜩 먹으며 감탄하고 있었다. 위생도 철저하고 맛도 좋고 서비스도 최고네. 이제는 단순한 비교를 떠나서 왜 한국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사랑받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한국 길거리 음식에 완전히 감동하게 된 순간은 따로 있었다. 나는 명동에서 마지막으로 계란빵을 하나 사 먹고 있었다. 따뜻한 계란빵을 한 입 베어 물며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차, 비닐봉지에서 떨어진 건 작은 기념품이었는데 구석으로 굴러가 버렸다. 나는 당황해서 주우려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쉽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노점 사장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념품을 주어 내게 건넸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나는 순간 놀라며 사장님을 바라봤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서 다니세요. 따뜻한 음료 하나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내게 주셨다.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이거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날씨도 추운데 따뜻하게 드세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게 정말 길거리 음식 문화라고?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친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한국 길거리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경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만드는 문화라는 걸. 중국과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다.
중국 길거리 음식 다양한 맛, 강렬한 향신료, 하지만 위생 문제와 불친절한 경우가 있음. 한국 길거리 음식 맛도 좋지만 위생과 손님에 대한 배려까지 완벽. 특히 한국에서는 음식 판매자와 손님 사이에 따뜻한 정칭이 느껴졌다. 단순히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관계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다. 나는 마지막 날 밤 숙소에서 짐을 싸면서 생각했다. 중국에서도 나름 재미있었지만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 나는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길거리 음식을 경험해 봤지만 한국처럼 맛, 위생, 서비스, 그리고 따뜻한 정까지 모두 갖춘 곳은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관광객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길거리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도 한국에 오면 꼭 길거리 음식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만의 따뜻한 정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을 준비하러 떠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며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